네, 잘 오셨습니다. 고3 7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 제3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영부자 탈출 전문가 승익쌤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모의고사 보느라 또 고생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힘들게 이 아픈 마음 가지고 해설 강의 와준 것만으로도요 너무너무 고맙고요. 오늘 이 시험 총평을 안 보고 바로 오셨을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시험입니다. 전체적으로 풀어봤을 때 너무 쉽지도 않고요. 살짝 어려운 감이 있으면서 제 개인적인 이 잣대로는 수능이랑 굉장히 난이도가 비슷하게 맞춰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계획을 짜실 때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복습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특히 좋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한번 가볼게요. 저랑 먼저 살펴볼 24번 이거 별표를 한 3개를 하고 갈게요. 우리 공부 좀 해본 친구들은 압니다. 주제나 제목 문제도 어렵게 나오면 어렵죠. 근데 이 문제 24번 역대급입니다.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하고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전혀 파악을 못하다 보니까 밑에 보기를 봐도 우리말로 바꿀 수는 있어도 이게 진심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다 보니까는 정말 많이 틀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이 나오면요. 오른쪽에다가 내용을 정리해 나가면서 최대한도로 물고 늘어줘야 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border이라는 단어를 일단 알아야 됩니다. border 하면은 국경이에요. 근데 list니까요. 국경이 없는 겁니다. 국경이 없는 세계화에 대한 thesis 하면은 이게 이제 어떤 뭔가에 대해서 논제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걸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국경 없는 세계화에 대한 그런 논제는요. has been vigorously 아주 격렬하게 criticized 비판받았대요. 일단 키워드가 나오죠. 국경 없는 세계화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세계화가 되면서 이 나라와 이 나라 그 사이의 경계가 국경이 희미해지고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마을처럼 이제 세계화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비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비판을 받는 거죠. 누구한테요? 많은 geographers, 지리학자들한테 비판을 받은 거고요. 요건 하나입니다. on the ground that 하면은 무슨 근거로 무슨 토대로 이런 뜻입니다. 대디아를 토대로 이제 근거를 받은 건데요. 비판을 받은 건데요. 그것이 요거 가리킵니다. 이 국경 없는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요. 프레젠트하다, 동사로 제시합니다. 단순하면서도 이상화된 비전을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세계화에. 중요한 문장인 거 알겠죠? 딱 봐도 중요한 토픽이 나와 있고요. 그게 이제 비판받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아직은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옆에다가 적고 갑니다. 국경 없는 세계화라는 개념이 있는데 요게 지금 칭찬받기보다는 비판받고 있구나. 그 정도 괜찮죠? 계속 가볼게요. It appears that 대디아처럼 보입니다. 라는 그런 구문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더 많은 territorial borders입니다. 영토고요. 이게 형용사니까 영토상의 borders, 국경들이요. fall apart 한다. 동사로서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화가 되면서 나라와 나라를 아주 엄격하게 가르던 이런 게 이제 국경인데 제가 또 지리 선생님은 아니기 때문에 지도 잘 못 그립니다.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나라와 나라를 엄격하게 가르던 그 영토상의 국경이요. 허물어집니다. 더 많이 허물어지면서 더비더병법이죠. 더 다양한 그룹들이요. 전 세계에서요. cling to 한다 그러면은 집착하답니다. 동사로 집착해. 뭐에 집착해요? 장소, 나라, 종교에 집착합니다. 뭐로서? 마커가요. 이제 표시해 주는 겁니다. 무엇을? 그들의 identity, 정체성을 표시해 주는 걸로 써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한 번 읽으면 솔직히 이해 잘 안 됩니다. 저도 한 2번, 3번 읽으면서 극적극적 하면서 이제 바꿔낸 건데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국경이 없어지죠. 그러면 이 국경이 없어지면은 여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와 이제 우리는 세계화가 되는 거야. 하나도 안 불안해 라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경이 없어지면요. 사람들은요. 장소나 자기 나라나 종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이런 데서 찾으려고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좀 불안한 거죠. 이제 뭐 그런 내용은 여기 없지만 국경이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요. 좀 불안해서요. 이런 데 집착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걸로 돌아가 보면은
국경 없는 세계화. 이게 모두에게 지금 다 적용되고 있나요? 사람들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좀 앞서가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비판받는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좀 더 가볼까요? 다시 말해서요. 그리고 이런 거 활용 잘 하셔야 돼요. 저도 실제로 이 지문을 해석할 때 활용을 했던 부분인데요. 앞에 말 뭔지 잘 모르겠으면 똑같은 말을 다시 한번 다른 말로 하겠다라는 거니까 요거 읽으면서 또 앞에 것도 다시 한번 봐야죠. 다시 말해가지고요. reduction, 감소하는 겁니다. 뭐가요? capacity, 능력이 감소합니다. 무슨 능력? 영토의 경계네요. 영토의 국경, 요거 말하는 거죠. 그 능력이 감소하는 건데요. 지금 요게 좀 어렵습니다. 형용사적 용법이 꾸며주면서 이 영토상의 국경이요. separate, 분리합니다. 그리고 defend against, 누구누구에 대해서 방어하는 겁니다. others, 다른 사람들로부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하고 그들을 방어해주는 요거. 요 영토상의 명확한 국경이요. 이거의 능력이 감소합니다. 감소하게 되면은 이런 거는 종종 동사 이겁니다. elicit하다, 끌어냅니다. 무엇을? adverse, 부정적인 반응을 끌어내는 겁니다. 수많은 집단들에게요. 다시 말해서 요거 힌트 되거든요. 국경 없어지면 사람들 좋아합니까? 아니면은 불안해하고 부정적인 반응 나옵니까?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국경이 야 이제 세계화 시대다. 국경 확 없애버려. 라고 하면은 난 불안해. 난 불안하면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면서 앞에 거 다시 한번 보시면은 종교나 다른 거에 막 집착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difference, 차이예요. between 나오죠. 뭐와 뭐 사이에. 사람들과 그 장소 사이의 그 차이는요. 아마도 사회적으로 구성될 수가 있을 겁니다. through, 뭘 통해서요? erection 하면은 뭔가를 세움. 원래 erect가 동사입니다. 뭐뭐를 이렇게 막 세우는 건데 얘는 세움입니다. 뭘 세워요? 경계를 세울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이것은요. 대디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요. 깊숙하게 내면화되지 않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요? 이 사회의 멤버들에 의해서요. 이 사회 멤버들에 의해서 그것이 깊숙이 제대로 내면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요. 이것도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말로 대응을 한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해되는 게 아니고요. 이 주제, 우리가 대충 파악한 이 주제에다가 내용을 끼워 넣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회적으로 이 경계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는, 세워진다라는 거는, 이거는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국경이 빡 세워지는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뭐 사회적으로는 경계 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그런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거를 바탕으로 완벽하게 그 국경이나 이런 것들을 느껴주느냐, 그렇지는 않다. 뭐 그 정도 얘기거든요. 일단 끝으로 한번 가볼게요. So far, 지금까지요. Consumption dominated rhetoric of globalization. 이것도 진짜 어렵죠. 세계화의 소비가 중심이 되고 지배하는 rhetoric, 어떤 담화인데요. 이것도 솔직히 이 말을요, 처음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힌트도 없고요. 이것도 우리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고요. 저도 이제 여러분에게 여기 내용 바탕으로 아니라 저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요즘 세계화라고 하는 게요, 뭔가 이제 뭐 경제 논리 바탕으로 세계화가 되는 거죠. 서로 간의 수출, 수입 같은 게 자유로워지고요. 이렇게 경제 논리에 의해서 세계화가 되는 거잖아요. 일단 우선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소비가 중심이 되어지는 세계화에 대한 이야기는요, has done little, 거의 도움이 안 됐대요. 뭐 하는데? uncouple하다, 동사로 분리하답니다. 분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뭐랑 뭐를 분리하느냐? The feeling of difference that borders create. 요게 하나입니다. 국경이 만들어내는 어떤 차이라는 느낌이랑 뭐랑 formation, 형성되는 거고요. 그 사람의 영토상의 정체성, 그런 거랑을 분리해내는 데 더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 말도 처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특히 이 두 개의 개념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국경이 명확하게 있어요. 그럼 거기서 만들어내는 차이에 대한 느낌 뭐예요?
A라는 나라가 있고요. B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국경이 명확하게 있죠? 그러면 이 국경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A 나라 사람들은 나 B 나라랑은 다르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되죠. 그리고 요 밑에 거는 뭐예요? 그로 인해서 이 영토를 바탕으로 이 사람의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A 나라 사람이구나 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이게 원래 기본이죠. 이게 원래 당연한 거고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자, 이제는 국경 없는 세계화 시대가 됐어요 라고 막 세계화의 개념이 나왔어요. 그런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다 정체성 같은 걸 느끼나요? 아니요.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괜히 불안해하고요. 막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국경 없는 세계화라는 개념이 나왔지만 그렇다 그래가지고 예전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런 물리적인 국경을 바탕으로 갖게 되던 차이라는 감각, 얘가 있으니까는 이 사람들이 느끼던 그런 감각을 갖다가요 전혀 분리해내지 못했다. 그 사람들은 여전히 물리적인 국경 거기에 더 의존을 하고 있는 거죠. 막 국경 없는 세계화라 그래가지고 와 나는 이제 국경이 없다, 나는 세계 시민이다 이런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기가 사실 위의 내용을 이해를 전혀 못한 상태에서는요 밑에 있는 게 당연히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한번 담아볼까요? 더 단순하게 가면은 국경이 없어지면서 세계화가 된다라고 해요 요즘. 근데 이걸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못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국경에 의존하고요. 이렇게 했더니요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고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이거예요. 뭐라 그래요? 차이를 인정하는 거 그리고 또 인식하는 거, 요게요 beginning 시작하는 겁니다. mutual 상호 간의 존중의 시작이다. 지금 이 뭐 국경이랑 이런 말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2번에 fading borders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희미해져가는 그 국경들, 이게요 이끌고 있나요? 또는 이어지나요? 무엇으로? 더 적은 분화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게 답인데 이거 지금 답인지 왜 답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날 세계화가 되면서 국경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분화가 덜 되면서 우리가 이제 다 하나다, 우리가 분리된 게 아니라 다 하나다라고 느끼고 있나요? 아니라는 거죠. 국경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하나라고 해도 사람들은 계속 뭔가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싶고 그냥 여기 있고 싶고 그런 겁니다. 여전히 분리된 감정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질문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no예요. 국경이 없어진다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세계화가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화가 덜 되면서 하나가 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자, 3번 국경 없는 세계, 이게요 전 지구적으로 이제 well-being 행복할 수 있는 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비판받는 개념 아닙니까? 4번은요 ethnic identity,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인데요 이게요 단지 과거의 유적이나 유산이다, 과거의 유물이다, 옛날로부터 그냥 남아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말 아니고요. How territories form, 영토가 형성되는 방식과 그것들을 정의하는 것, 그냥 territory라는 단어 가지고서 만든 보기에 불과한데요. 진짜 어렵죠? 역대급 제목 문제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질문들 만나면요 어쨌든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건 맞잖아요. 그분이 그 문장들을 보면서 어떻게든지 이해를 해내시고 그래서 이해를 해낸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문장들을 여기다 끼워 맞추면서 이해를 해 나가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요거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연습이 됐어요. 자, 25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여기서부터 이제 속도를 쫙쫙 내야 되는 구간입니다. 실전이라 하더라도요. 25번, 6번, 7번, 8번이 한 번에 그냥 쫘라락 가야 됩니다. 도표 이제 복습만 잘하시면 되죠. 도표에서 혹시나 내가 몰랐던 표현이 있는가 그것만 여러분들이 빠르게 잡아내는 식으로 복습하시면 돼요. 이게 어려워서 이 도표를 이해 못해서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세계적인 전 세계에서의 차 판매 예상 수치를 말하는 거고요. internal combustion 약간 좀 어려운데 내부에서 연소되는 거 그 내연기관이라고 하죠. 우리 보통의 차들이 현재 내연기관의 차입니다. 그리고요 electric 전기차가 지금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미래입니다. 미래로 가면서 아무래도 전기차들은 하얀색인데 늘어나게 되고요.
여기 지금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점점점 줄어들면서 마지막 가서는 전기차가 더 많아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첫 번째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죠. 위 그래프는 보여줍니다. 세계의 그 판매 예상 수치고요. 내연기관 자동차 그리고 또 전기 자동차입니다.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데이터를 예상 수치로 보는 거고요. 자, 먼저 1번에서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기차 판매가요 예상되어집니다. 뭐 할 거라고요? 증가할 거라고요. 이어지는 다음 20년 동안요. 언제까지? 2040년까지. 요렇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 맞아요. 뭐 하는 반면에 내연 자동차들의 판매는요. anticipate가 이제 예상하답니다. 수동태니까 예상되어지는 겁니다. 도달할 거라고요. 무엇에? 요런 거 봐야죠. 피크가 뭡니까? 피크. 최고치, 꼭대기. 이런 뜻입니다. 최고치에 이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언제요? 2025년입니다. 2025년에 최고치에 달하는 거 맞거든요. 87. 그 뒤로는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be decrease, 줄어듭니다. afterwards, 그 다음부터는 줄어듭니다. 1번 진술 맞고요. 요것도 쉽지 않은 진술로 풀어냈네요. 2번에 2025년입니다. 그때요. 내연이랑 전기 자동차들의 판매는요. 각각 여기서 요거 놓친 친구들 조금 있을 수 있는데요. 각각 예상되어지고 기대되어집니다. 뭐 할 거라고요? 증가할 거라고요. 500만 대입니다. 요거 단위 자체가 지금 100만 대이기 때문에요. 5라는 숫자가 늘어나면 되는 겁니다. 2025년이 되게 되면은 3에서 8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각각 5씩 늘어나는 거 맞습니다. 2020년 대비해가지고요. 그래서 하나씩 보게 되면서 각각 500만 대 늘어난 거 맞고요. 3번입니다. 2035년까지입니다. 요때까지요. 내연 자동차들은요. 예상되어집니다. 뭐 할 거라고요? 여전히 이제 팔릴 거라는 거예요. 더 많이 팔릴 거라는 겁니다. 뭐보다? 전기 자동차보다. 비교해 보면 내연 자동차들이 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야기가 변화하는 게요. 2040년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전기 자동차 판매가요. 예상되어집니다. 뭐 할 거라고? outnumber. 숫자적으로 더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뭐보다? 내연 자동차의 판매보다요. 두 개 비교해 보면은 이제 드디어 전기 자동차가 더 많이 팔리는 겁니다. 2040년 되면요. 그래서 3번 진술도 맞고요. 4번 갑니다. 2035년에요. 판매의 갭이네요. 또 빼기 하라는 거 아닙니까? 판매의 차이입니다. 내연 자동차랑 전기 자동차랑요. 얘가요. 예상되어집니다. 더 작을 거라고요. 뭐에 비교했을 때요? 2030년에 그 차이와 비교했을 때요. 지금 뭐 하라는 겁니까? 요렇게 두 개 빼고 요렇게 두 개 빼가지고 어떤 게 더 많은가를 비교하라는 건데요. 이거 은근히 빼기가 시간이 조금 걸리죠. 얘는 16 나옵니다. 빼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빼면은 55, 55네요. 비교가 사실은 안 되죠. 여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2030년에 그 차이 55거든요. 이거에 비교했을 때 더 작다. 35년이 맞죠? 일단 요 얘기는 하나 맞습니다. 그리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with 분사구문을 써가지고요. 전기차의 판매가요. 어떤데요? 5천만 대가 넘는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요때 전기차의 판매가 50이어야 되잖아요. 숫자가. 이 넘어요? 안 넘죠. 그래서 요 4번 문제는요. 보시면은 빼기의 시간을 약간 끌었습니다. 근데 빼기를 막상 해보면은 사실 눈으로 봐도 좀 그렇고요. 2035년이 더 작은 게 맞아요. 갭이 더 작은 게 맞은데 요 사소한 요거 때문에 4번이 정답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고, 보통의 경우에 정답 좀 밑에 쪽에 있고요. 이런 식으로 디테일이 두 개 있는 데서 답이 많이 나오죠. 5번 확인합니다. 2040년입니다. 65라는 수치 봐주시면 되고요. 6,500만 대의 전기차가요. 예상되어집니다. 팔릴 거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이게요. 1,000만 대 더 많은 건데요. 숫자 10이 더 많아야 됩니다. 뭐보다? 요거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55, 65니까는 요것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얘는 어려운 표현들은 없었죠. 그럼 우리가 이제 복습을 딱히 할 건 없는데요. 그래도 그래프 자체가, 이 도표 자체가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렸고요. 다음 26번 갑니다. 시간을 더 빠르게 단축시켜야 됩니다. 이분 모르죠? 이 바르톡이라는 분인데요. 몰라요. 밑에 싹 보기를 먼저 봅니다. 쭈르륵 보면은 이게 뭐 피아노 연주하고 이렇게 연주 활동 하시는 분이구나. 바로 알 수 있죠. 우리 실전 위주로 갑시다. 1번에 뭐라 돼 있습니까? 11세에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연주했더라. 11세, 11.
이런 거 찾으셔야죠. 그래서 싹 보게 되면은 어디 있습니까? 쭉 내려가다 보면은 11세가 있을 건데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이게 숫자로 안 돼 있고 또 영어로 있으니까 살짝 시간 걸렸죠. 11살 때요. 1번 여기 있습니다. 이 바르톡이라는 분은요, 연주했습니다. 대중앞에서요, 최초로 연주했습니다. 1번 진술 맞고요. 2번에 이런 고유명사 나오면은 너무 고마운 거죠. 바로 여기 있잖아요. Royal Hungarian Academy of Music. 여기에서 공부했대요. 스터디 됐다, 공부했다 돼 있잖아요. 3번 바로 갑니다. 헝가리 민요를 대중화하려고. 헝가리 민요 사실 우리가 익숙한 단어 아닐 수 있는데요. 거기 사람이 역시 우리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읽을 수가 없는데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유명사기 때문에요. 요 분 바로 있습니다. 동료 헝가리 사람인 요 분이랑 지금 같이 collaboration 오랜 기간 동안에 협업을 했는데요. 협력을 했는데 뭐 하려고요? 노력했습니다. popularize 대중화하려고요. 그 헝가리의 folk라고 하는 게 민요죠. 그 헝가리의 민요를 대중화하려고요. folk songs죠. folk songs까지 민요, 민속의 노래에서 민요를 대중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기에 3번 진술까지 맞고요. 협업한 거 맞죠? 4번에 피아노 연주자로서 이 사람 성공을 했나요? 여기 있네요. 이 사람은요, successful career를 가졌습니다. 성공적인 경력을 가졌죠. 피아노 연주자로서요. 4번 여기 있고요. 자, 5번에 1933년, 1933. 숫자는 제일 고맙죠. 바로 보입니다. 5번이 틀렸는데요. 1933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시작하면 됩니다. 1933년 이후로 주로 독일에서 연주 활동을 했느냐. 이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부상하게 되면서요. 그는요. refused to play죠. 연주하기를 거부합니다. 독일에서요. 1933년 이후로는요. 그래서 5번 진술이 틀렸다.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빠르게 푸는 연습하시는 겁니다. 빠르게. 이런 문제들은요. 계속 나오잖아요. 빨리 풀어버리면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득됩니다. 정답은 5번. 나머지 27번, 8번도 마찬가지 원리로 가는 겁니다. 요거는요. 역시 보기를 빠르게 보면서요. 하나씩 매칭시켜 나가는 건데 역시 복습하시는 요령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얘네들 복습하실 때는요. 반드시 얘네들에서 혹시나 내가 몰랐던 단어, 사소하지만 내가 몰랐던 단어나 표현을 체크하셔야 되고요. 제가 쭉 한번 가면서 여러분들이 잘 몰랐을 법한 그 단어나 표현들 한번 잡아볼게요. Discover Scuba Class라는 거 있습니다. Have you ever wondered? 궁금해 본 적 있나요? What is like? 어떨까요? To breathe underwater. 물 밑에서 호흡하는 거. 그게 스쿠버 다이빙 아닙니까? 요거 어떨까요? 궁금하시죠? 물어보고요. 우리는요, 아주 훌륭한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요. 뭐 할 수 있는? To find out what scuba diving is really like. 그 스쿠버 다이빙이 정말로 어떠한가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방법을 제공한다라고 하면서 스쿠버 다이빙 안내문이죠. 일종의 광고인데요. requirement 잘 알아야 됩니다. 요 단어 체크. 많이 나오죠. 자격 요건을 말합니다. 이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 요건으로요. 요건 아실 것 같아요. participant, 참가자들은요. 적어도 10살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pass, 통과해야 된다. 아, 이거 좀 낯설더라고요. 이 뭐예요? medical questionnaires,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질문인데요. 우리가 의료의 문진이라 그래가지고요. 병원 가서 뭐 하려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체크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뭐 일주일에 몇 번 운동하시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어떤 기본적인 질문들. 그거를 medical questionnaire, 의료 문진이라고 해서요. 오랜만에 좀 낯선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업의 내용을 말하는 거죠.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은 overview 한다. 개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쭉 한번 보는 거예요. 기본적인 원리를 살펴봅니다. 스쿠버 다이빙에. 그리고 또 스쿠버 기어라고 하면은 장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스쿠버 다이빙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이제 스쿠버 다이버 그 장비들을 다 갖추고요. 우리의 실내 수영장이 있고요. 자, 그러면서 쭉쭉 한번 가볼게요. fee라는 단어 모르면 절대 안 되죠. 요금에 대한 이야기고요. 맨날 이러잖아요. 각각은 $50고요. 4명 이상 온 집, 그 그룹에게는 단체라 그러죠. 단체에게는 $40입니다. 약간의 할인되고요. 요게 이제 정답의 근거 아닙니까? 장비 렌탈, 장비 대여료가 is included,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3번에는 별도로 지불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3번이 정답 되고요. 세션이요, 세션. 얘가
어떤 수업이나 프로그램의 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고요. 한 번에 이제 마치려면 한두 시간 정도는 걸린다는 겁니다. 한 번 가면은 1시간, 2시간, 그 사이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요. cancellation policy. 알 것 같아요. 캔슬이 취소하는 거 아닙니까? 취소 정책입니다. 요게 뭐 조금 더 가면은 취소, 환불, 정책 이런 표현들 쓰는데요. 수업 당일날에는 당연히 no refund. 요게 환불이죠. 환불 안 되죠. 당일날 가서 저 안 들을래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1에서 5일 사이에서는요. 30%의 요게 뭐냐? cancellation fee. 취소에 따르는 요금인데요. 우리가 뭐 취소 수수료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취소에 대한 어떤 요금이 따릅니다. 그래서 30% 정도는 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더 질문 있으면은 자유롭게 여기다 연락해라. 요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 정답은 장비 대여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하시면 되고요. 복습하실 때나 이제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표현들을 잡아 나가시는 게 중요해요. 세계시민축제에 대한 축제 안내문이겠네요. 쭉쭉쭉 한번 가볼게요. 모르는 게 있을까요? 당신은요. 이거는 그냥 표현이 약간 좀 낯설 수 있어요. Raise your voice. 너의 목소리를 높이다. 뭔가 의견 같은 거를 소리 내서 내는 거예요. 좀 목소리를 내고 싶나요? 뭐에 대해서요? 이 평화롭고요. 공정하고요. 이 공정한이요. just 하면은 그리고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세상. 이게 굉장히 좋은 세상이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좀 높이고 싶어요. 그럼 이제 5번째 연간 연례 매년 열리는 Global Citizen Festival이라는 게 있는데요. 동사로 aim 하면은 뭐뭐를 목표로 합니다. 이들은 뭘 목표로 하느냐? 지지하는 걸 목표로 하고요. 이런 시민사회 지지하고요. 그리고 또 시민들의 활동 같은 걸 지지합니다. 뭐를 위해서요? accomplishment 하면은 달성. 뭐를 달성하는 겁니까? 2030의 agenda, 안건. 뭐에 대한 안건? 지속 가능한 발달에 대한 2030 안건을 달성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지지한대요. 자,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 열리는가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PM이 오후인 거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오전은 AM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시리프라자라 시리홀 어디토리움에서 열리는 거고요. 그 프로그램은 이런 식의 이제 엑스비션 하면은 포토 엑스비션 사진 전시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뭡니까? 많이 나와요. lecture 강의. 그래서 special lecture 특별 강의를 특강이라고 하죠. 특강이 열린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요? Human Rights, 인권에 대한 특강이 있고요. 요게 뭘까요? Advanced Registration, 온라인이 required 한다. 온라인으로 사전 등록하는 게 요구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요게 답이죠. 딱 한 3번 보기쯤에 이제 답이 나옵니다. 온라인으로 사전 등록하는 거 필요하고요. 글로벌 유스 존이라는 게 있나 봐요. 이게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for free,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공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노티스 하면서요. City Parking Lot. 주차장이에요. 그 시청이 이제 시리홀인데 여기 주차장은요. 문 닫아요. 그 행사날요. 왜 문 닫아요? Heavy traffic. 교통이 막히니까 문 닫고요. 그러니까는 사용해 주세요. Public transportation, 대중교통 이용해 주세요. 뭘 위해서? 당신이 convenience, 편리하려면은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더 많은 정보 위해서는 여기를 방문해 주시고요. 이렇게. 정답은 3번이 맞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디테일한 것들이 틀렸습니다. 자, 복습 요령은 이렇습니다. 25번부터 8번까지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혹시나 내가 몰랐던 표현이 있다면요. 그런 것들 형광펜으로 딱 그어가지고요. 따로 좀 정리를 해 두시고 그렇게 싹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제 본론으로 와야죠. 실제 모의고사 풀 때도 여기가 이제 본론 구간이고요. 빨리 여기를 넘어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앞에서 시간 끄시면 안 돼요. 앞에 거 빨리빨리 풀어버리고 연습하셔가지고 여기서부터 자세하게 풀어야죠. 어법입니다. 오늘 어법 틀리신 분들, 제가 또 아는 분들은 알지만 어법 매니아 아니겠어요? 오늘 어법을 틀린 분들은 아직은 그 수능 어법에 대한 감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반드시 기출 어법을 푸셔야 됩니다. 세상에 그 문법은요, 진짜 많아요. 세상에 이 수능 어법 말고요. 세상에 어법은 진짜 많습니다. 근데 수능 문제에서 다루는, 이 문법 문제에서 다루는 문법은요, 몇 개 없어요. 다 해봤자 10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의 정답도요. 정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게 문제로 나온 거거든요. 자주 나오는 걸로. 이거 틀리셨다면 아직 기출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 기출 푸셔야 돼요. 해볼게요. 네, 시작부터 약간 우리가 좀 기가 죽죠. 이게 뭡니까? 메타 카그니션이 뭐예요? 이게 저처럼 이렇게 뭐 사대 나오고 이런 분들은 많이 알고 조금 이렇게 심리학이나 이런 거에 관심 가진 친구들은 알 수 있는데요. 메타인지라는 거예요. 메타인지. 학습법, 공부법 뭐 이런 거 할 때 참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 근데요. 몰라도 돼요. 수능에서요. 요렇게 모르는 개념 나오면 설명을 해주죠. 이게 뭐 M머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가도 괜찮아요. 이거는요. 단순하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설명하잖아요. 저게 뭐냐면은 thinking about thinking.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이게요. 주요한 distinctions. 차이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누구랑 누구 사이에 human brain, 인간의 두뇌와 that of other species, 다른 종들의 그것이라고 하는 거는 두뇌를 받아주는 거죠. 인간이 아닌 다른 종들의 두뇌와 인간 두뇌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다? 바로 메타인지라는 거래요. 근데 메타인지 별거 아닌데요. 지금 우리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게 메타인지예요. 자기의 생각을 생각하는 게 메타인지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어떤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종들은 자기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수가 있죠. 그 얘기예요. 조금 더 가볼까요? Our ability, 우리의 능력이고요. 수식을 받습니다. 형용사적 용법이고요. 투부정사에 무슨 능력? 서는 거예요. 저기 높게. 어디 위에? 레더가 사다리죠. 사다리 저기 높게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뭐 위에요? 우리의 평범한 사고의 과정들. 그거 위에 있는 어떤 사다리에 높게 서 있는 그런 능력이고요. 자, 1번의 얘가 뭐냐? 이거 and 보이시죠? and가 보이면요. 얘는요. 뭐라 불리느냐? 병렬이라고 보이는 포인트고요. 상당히 제가 좋아하고요. 수능도 좋아하는 포인트입니다. 병렬이 뭡니까? 병렬로 전지를 연결하는 것처럼 문장에서 어떤 성분 2개나 또는 3개 이상이요.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얘네가 형태가 같아야 돼요. 얘 지금 누구한테 걸려 있냐면은 얘랑 걸려 있죠. 이 투부정사 수식할 때 to 다음에 stand랑 to 다음에 evaluate 평가하다가 같이 to 다음에 걸려 있으니까는 to 다음에 동사 와야죠. 그래서 얘랑 얘랑이 병렬 관계에서 1번이 맞는 거예요. 평가하는 능력입니다. 뭐를 평가하는데요? 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가? 뭐 할 때? As we are thinking.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그럴 수 있는 능력은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식 부위 다시 한 번만 보면은 별거 아니고요. 평범한 생각 말고요. 그 위에서 이제 사다리 위에 높이 서가지고요. 내가 생각할 때 왜 생각하고 있지?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그 능력은요. 진화적으로 marvel하다. 놀라운 것. 진화적으로 참으로 놀라운 것이래요. 1번의 포인트 병렬입니다. 병렬을 알려주는 건요. 그 시그널은 and예요. and나 or이나 but이나 이런 건데 and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럼 얘가 지금 구조적으로 누구랑 같은 위치에 있는가? 요렇게 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은 보자마자 문법 좀 아는 친구들은 이거 2개 비교하는 거죠. because랑 because of. 요거는 감 잡으셨죠? 학교 시험에도 진짜 많이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because 다음에는요. 문장이 나옵니다. 주어 동사가 나와요. because of 다음에는요. 문장이 아닌 명사 덩어리가 나와야 됩니다. 주어 동사 나오면 안 됩니다. because를 썼다라는 거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온다라는 소리인데요. 우리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The most recently developed part of the human brain. 인간 두뇌의 가장 최근에 발달된 부분인데요. 자, 짝대기는 그냥 추가 설명입니다. 그게 바로 참 많이 나오는 개념. 우리 prefrontal cortex라 그래서요. 전두엽 피질. 들어봤죠? 뭐 여기 뭐 어디쯤 되겠죠? 이 전두엽 피질이라고 하는 인간 두뇌에서 가장 최근에 발달된 부분이요. enables, 이게 동사예요. 요게 살짝 숨어 있죠. 그래서 이게 문제로 나온 겁니다. 근데 주어 동사가 있는 거기 때문에 because도 맞죠. 가능하게 합니다.
동사고요. 자기 성찰적이고요. 추상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요거 덕분에 우리가 메타인지라는 게 가능해졌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요, can think about, 생각할 수 있습니다. ourselves,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요.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의 부분이 아닌 것처럼요. 3번. 이 비슷하게 생긴 애들 많이들 아시죠? myself라던가, yourself라던가, 이런 애들 있잖아요. 요 아이들을 합쳐가지고 우리는 제기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이런 문제들도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제기대명사 기출 찾아보면요,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얘는 언제 쓰는 거냐? 자, 간단하게 볼게요. 앞에 나왔던 주어가 다시 한번 나올 때 주어랑 얘랑 같은 사람이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요, us라고 쓰지 않고요, 이렇게 self나 selves를 붙이는 건데, 얘 주어 누구예요? 여기 있죠. as if 이하에서요, we가 주어입니다. 우리가 같은 사람 맞아요? 같은 사람 맞죠? 우리가 마치 우리 스스로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우리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같은 사람 맞아요. 그래서 제기대명사 ourselves를 써준 거 맞습니다. 정답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요. 내려갑니다. 자, research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primate, 영장류. 영장류 행동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더니요, 그것이요, indicate 하더라. 동사, 대리아를 보여주더라. 뭘 보여주나요? 심지어는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촌이 누구요? 침팬지. 가르칠게요. 요런 아이들도요, 부족하다 이겁니다. 이 능력이요. 어차피 여기서는 괄호니까 한 덩어리인 거고요. 자, 이 답이 4번이죠. 틀린 친구들 진짜 다행인 줄 알아요. 이게 정말 수능이 좋아하는 문법인데 이 연습에서 틀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쯤에서 또 좌절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기운 내라고 또 저의 옛날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고등학교 동안에 영어 문제를 한 문제도 안 틀려봤어요. 영어 잘하니까 영어 선생님이 됐겠죠. 한 문제도 안 틀려봤는데 수능에서 처음 틀려봤어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수능에서 틀린 게 어법 문제였는데요. 그 어법은 제가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나 몰랐던 어법이 있는데 그게 수능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들 다 맞추는데 전 틀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요거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무슨 개념이냐면은 that을 봐야 돼요. 이 that은요, 우리가 문법에서 뭐 아시면 좋은데 접속사라는 거거든요. 근데 말이 약간 어렵게 느껴져서 그렇지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는 개념입니다. I know that, I believe that 할 때 그 that이고요. that이 나온다라는 거는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한 개씩은 최소한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that이 문장을 이끌기 때문에요. that 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어야 돼요. 그럼 that이 나왔죠. 주어는 누굽니까? 여기 있어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촌 침팬지래요. 그럼 동사가 얘인데요. 얘 지나가면 동사가 나올 데가 없죠. 그래서 이 자리는 동사 자리입니다. 그러면 동사 자리에 대표적으로 쓰면 안 되는 게 ing 또는 투부정사. 얘네들은 진짜 동사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이 자리에 요 문법은요, 한때 정말 수능을 주름 잡았던 한 3년 연속 나왔던 그런 포인트고요. 부르는 이름은 되게 다양한데요. 저는 되게 좀 직접적으로 진짜 동사라고 불러요. 문장에서 진짜 동사 자리입니다. 진짜 동사 자리에 진짜 동사를 안 쓴 거죠. 그래서 얘는요, 여기 지금 주어가 cousins잖아요. 지금 복수기 때문에 lack 이라고 하는 동사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저 침팬지들이라고 하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촌도요, 부족하대요. 이 능력이 부족하대요. 뭐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요, possess, 소유하고 있습니다. 몇몇의 자기 성찰적인 능력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요, 요 침팬지들이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거울에서요. 뭐 하는 대신에요? 생각하는 거죠. 그 거울의 리플렉션은 반사된 모습이거든요. 그게 또 다른 침팬지라 생각하지 않고 그 거울의 모습이 난주는 알아요. 그게 이제 침팬지에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인간처럼 메타인지 능력 이런 것까지는 갖추지 못했더라. 자, 내용은 그렇고요. 정답은 4번 진짜 동사입니다. 수능의 대세문법. 이거 오답률 높더라고요. 아직 기출에 대한 분석이 안 끝나신 거고요. 꼭 익혀두세요.
그 다음에 이 능력은요? 많이 나오는 표현 양날의 검이다. double-edged sword다. 양날의 검이에요. 왜냐하면은 while 뭐만 반면에 그것이 허용해 줍니다. 우리가 뭐 하도록? evaluate 평가하도록 하죠. 왜 우리가 생각할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5번 그냥 답한 친구들 많을 것 같은데요. what은요. 문법 문제에서 왼쪽에 명사가 없어야 되고요. 오른쪽 문장은 불완전해야 된다는 두 가지 조건 충족해야 됩니다. 왼쪽에 명사 없죠. thinking 다음에 없고요. We are thinking 다음에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관계대명사 what이고요. 뭐만 것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왜 우리가 생각하는지를 평가하도록 허용해 주지만 while이 여기까지 걸리고요. 그렇지만서도요, 그것은요, 또한 우리를 접촉하도록 하더라. 무엇과? 어려운, 이 뭐예요? existential questions, 실존적인 어떤 질문이네요. 그 대세 수식을 받으면서 쉽게 어떻게 되느냐? obsessions, 강박 또는 강박관념, 뭔가 막 강박을 가지게 되는 거죠. 막 이런 거가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실존적인 질문, 문제랑 접촉하게 하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내기 쉽게 하면은 메타인지가 있으면 좋아요. 우리가 왜 이런 생각하지?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건 좋긴 좋은데 너무 많이 생각하다 보면 강박관념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다. 이렇게요. 포인트 정말 좋습니다. 네, 어법 매니아로서 와, 잘 만든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틀린 친구들 반드시 요거 마음속에 넣어 두셔야 돼요. 알겠죠? 30번. 어휘 문제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어렵습니다. 틀렸다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고요. 오, 요거 쉽지 않았는데요. 30번 많이 틀렸죠? 한번 볼게요. 일단 어휘 문제는 해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밑줄 친 부분에 대한 근거가 확실하게 파악이 돼야 되거든요. 가볼까요? 어떤 때입니다. 어떤 때냐? 왜내 수식을 받으면서 concern, 우려나 걱정, 뭐에 대한 overpopulation, 인구 과잉이나 famine, 기근, 먹을 게 없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걱정이요. were reaching, 도달하고 있었어요. 가장 높은 최고점. 그런 거에 도달하고 있을 때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구 과잉, 기근, 막 이런 게 막 문제가 너무 심각해. 그랬을 때 요 사람이 있었습니다. Garrett Hardin이라는 사람은요. blame, 비난하다. 뭐의 문제의 원인을 뭐뭐 탓으로 돌리다 이런 건데요. 이 문제의 원인을 여기다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을 어디다가 돌리지 않았느냐? Human ignorance, 인간의 무지. 모르는 거. 이거에 돌리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여기 이제 짝대기가 나오면서요. 인간의 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Failure, 실패한 거죠. Take note of 하면 뭐뭐에 주목하는 거예요. Dwindling, 줄어드는 per capita, 1인당 식량 공급이라던가 예를 들면 요런 거. 그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은 분명히 1인당 식량 공급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지고 있는 거죠. 식량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거를 주목하는 거를 못했어. 그러니까 인간이 무지했던 거죠. 몰랐던 거야. 근데 그 문제를 갖다가 저 무지 탓으로 돌리지 않았대요. 1번 괜찮고요. 대신에 그의 설명은요. focused on, 집중했습니다. discrepancy, 얘가 더 어려운데 불일치. 근데 모르면 안 돼요. 기출 단어예요. 뭐와 뭐의 불일치냐? between이 나오죠. 이렇게 두 덩어리가 나올 겁니다. 첫 번째 거 이겁니다. 개별적 가정의 이익, 얘랑 전체적으로 사회의 이익이 불일치하는 거예요. 개별 가정에서 당연히 이익을 추구하겠죠. 얘랑 전체 사회에서도 이익을 추구할 텐데 얘가 지금 안 맞는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났대요. 지문의 소재가 굉장히 높으면서 전반적으로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틀렸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파악 들어갑니다. 이해하기 위해서요. excessive가 과도한 거고요. reproduction이 번식이에요. 그러니까 번식이 과도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많아지는 거죠. 인구 과잉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인구 과잉을 이해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게 되게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요. 공유지의 비극이라 그래가지고요. 이런 겁니다.
저기 공유지에 가면요, 공짜로 소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 주인들이 저기다가 다 소를 갖다 풀어요. 그럼 거기는 황폐화되면서 모두가 다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런 공유주의 비극으로 이 인구 과잉이라는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명령문, 명심해라. bear in mind, 명심해라, 대디아를. 이 평범한 가정은요, stand to gain 하면 얻게 됩니다. 뭐를? 이익을요. 뭘로부터요? bringing another child into the world 하면은 또 다른 아이를 세상에 데려온다는 거는 출산이죠. 생각해봐요. 한 가정이 이익을 얻으려면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아이가 태어나야 됩니다. 얘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가정은 일단 이익을 얻게 되죠. 무슨 측면에서요? net contribution은 순이익입니다. 요 net이라고 하는 게요, 망이란 뜻도 있지만요, 순이란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순이익이라는 측면이고요. 어떤 순이익이냐? 그 또는 그녀, 자녀를 말해요. 그 자녀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디다가요? 예를 들면은 그 가정의 수입에다가.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자녀가 돈을 벌 거 아닙니까? 이 돈을 여기다 가정에다 보탤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은 가정에서는 아이를 낳아야지만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이제 3번은 가정이 아니면 전체 사회 뭐 이런 건데 자녀는 돈을 벌어서 가정에다 갖다 주니까 맞고요. 자, 근데 while 나왔죠? 뭐뭐 하지만 이 부모님들은요, can be counted on, count on이 원래 뭐뭐를 믿다, 확신하다 뭐 이런 뜻인데요. 수동태니까요, 그렇게 믿어지고요, 확신되어집니다. 뭐 할 거라고요? assess, 평가할 거라고요. 어떻게 그들의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요, 영향을 받았는가를 갖다가 뭘로요? 중요한 개념 요거예요. 추가적인 offspring, 자식이나 후손을 말해요. 요까지가 while에 걸립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부모예요. 그러면은 내가 우리 아들, 우리 딸을 낳아가지고 추가로 낳아가지고 우리 가정이 얼마나 요 행복이나 복지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았는가. 그런 걸 반드시 평가를 하겠죠. 자, 그렇지만서도 이 데이는요, 부모님들을 가리키죠. 이 부모들은요, overvalue 한다 그러면 과대평가거든요. 과대평가입니다. 뭐를요? 다른 영향입니다. 인구 증가의 다른 영향을. 예를 들어서 인구 증가의 다른 영향 뭐 어떤 게 있나요? diminished, 줄어드는 1인당 식량 공급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요. 내가 자식을 낳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야 될 식량 공급이 줄어든다. 그렇죠. 전 지구적으로 식량이 줄어드니까. 그런 거에 영향을 과대평가한다고요? 자, 이게 지금 틀렸는데요. in other words가 치명적 근거가 됩니다. 얘랑 같은 말이잖아요. 밑에 무슨 말 하는지 봐봐요. 다시 말해가지고요. 이 번식의 비용은요, 대개는요, shared, 공유되고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애를 낳으면은 그 집에서만 애를 키워요. 전 사회적으로 먹을 것도 들어가고요. 비용이 들어갑니다. 뭐 하기보다는요, shoulder, 동사로요. 이게 떠미는 거예요. 떠맡기는 거예요. 오랜만에 써봅니다. 떠맡기다. 이게요, 전적으로요, 그 개별 가정에다가 떠맡겨지기보다는 애를 낳으면은 얘 키우는 비용은요, 다 공유가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공유주의 비극이에요. 어차피 다 같이 키우는 거니까는 애들을 좀 부담 없이 낳아요. 그러다 보면은 번식이 과잉이 되더라. 애기들이 너무 많아지고 인구가 과잉이 되면서 식량 부족 문제가 생겨나는데 이 시점에서 부모는 이 다른 영향력, 내가 아이를 하나 낳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이거를 생각을 한 거예요? 아차한 거죠.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렇게 다들 생각을 못하니까 인구가 과잉되고 식량 부족 문제가 생긴 거니까 이 다른 문제를 과대평가한 게 아니고요. 놓친 거죠. 간과하다, 놓쳤다, 뭐 무시하다, ignore이나 overlook, 간과하다 또는 과소평가하다, 놓쳤다, 몰랐다 이런 말이 나와줘야 됩니다. 얘를 과대평가했다면 뭐야, 내가 애기 낳으면 다른 사람한테 너무 피해가 심하네? 안 낳아야지? 이런 식으로 갔겠죠. 어렵죠? 이거 쉽지 않아요. 절대로 쉬운 지문 아닙니다. 소재도 거의 뭐 한 상중중 정도 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고요. 문제의 논리 자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요 뒷부분 보면서 근거 잡아서 풀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 좋은 연습이 됐을 것 같아요. 자, 3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빈칸입니다.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틀렸어요. 많이들 틀리셨죠? 자, 사실 저는 빈칸 문제 풀 때요, 이거를 개인적으로 어떤 패턴화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전개 논리라고 하는 거는 저는 정말 무수히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패턴화하는 거를 저희 다른 강의 들어보시면 저는 하지 않아요. 왜냐면 옛날에는요, 이게 패턴화가 정말 쉬웠던 게 글감들이 일정한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주제, 전개, 주제,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 글들은요, 이게 어려운 글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는 글의 흐름이 패턴이 있다기보다는 약간 지렁이가 기어가는 느낌으로 글이 너무 자연스러워. 근데 여기에 빈칸이 뚫려 있네?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주제가 딱히 있지 않아요. 주제가 빈칸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푸느냐? 그럼에도 빈칸을 뚫을 수가 있는 근거가 있는 거죠. 이 글 속에 어딘가에는 주로 빈칸 바로 밑이죠.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근거를 해석해서 이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되는데요. 이 문제는 무슨 말인지를 잘 몰랐을 거거든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일단은 이 지문이 무슨 말인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볼게요. both A and B네요. 둘 다네요. acquisition, 습득.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rejection은요, 거절, 거부하는 거고, 여기서는 폐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부하면서 버려버리는 거죠. 뭘요? agriculture, 농업입니다. 키워드예요. 농업을요, 습득을 합니다. 그랬다가 야, 이거 별로네? 버려버려. 이게요, becoming 되고 있습니다. 증가적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는데요. 뭐라고요? 이게 바로 적응의 전략이래요. 어디에? 지역 환경에 적응하는 전략이었대요. 그리고 데이디아의 수식을 받으면서 이게 무슨 전략이었냐면요, that may have occurred, 일어났을 거라는 겁니다. repeatedly, 계속적으로요. 지난 요 지금 밀레니아가 1000년이거든요. 근데 곱하기 10이니까 10,000년입니다. 엄청 긴 세월이죠. 지난 10,000년 동안에요, 반복적으로 일어난 그런 이제 적응 전략이래요. 이게 주제거든요, 사실은. 처음 읽으면은 되게 주제가 낯설어요. 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은 농업을 우리가 습득을 했다가 야, 뭐야, 별로야, 버려, 폐기해.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대요. 이게 뭔 소리야? 계속 가볼까요? 예를 들어주죠. 그래, 예를 좀 들어줘봐요. 예를 들어서요, 최근에 연구해봤습니다. 블라버리라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누구냐? 몰라도 됩니다. 설명하거든요. 현대의 수렵 채집 그룹입니다. 어디에? 저기 이제 태국 북쪽에 있는 분들인데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수렵 채집을 하는 부족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을 연구해봤더니 it was found that 대략가 발견됐습니다. 이분들이요, 놀라운 사실, 이전에는 농부들이었대. 근데 had abandoned, 포기했다, 버렸다. abandon, 포기하다, 버리다. 뭐를? 농업을요, 한 500년 전에 버렸대요. 자, 요것만 아셔도 답이 나오는데요. 개념이 낯설죠. 우리가 지금까지 수렵 채집, 수채라고 할게요. 수렵 채집을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수렵 채집을 하다가 농토에다가 농사를 지으면서 농경지에서 농업하면서 정착하면서 마을이 형성되고 그대로 쭉 발전했다라고 하는 게 기본 상식이죠. 근데 그게 여기서 방해가 돼요. 그거 말고 요대로 따라가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수렵 채집을 하는 사람인데 500년 전에는요, 농업을 했대요. 순서가 반대지. 이 문제가 그래서 어마어마한 오답자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랑 순서가 반대다 보니까는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길을 잃었어요. 이게 뭔 소리야? 왜 반대야? 왜 농업을 했다가 수렵 채집을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근거가 다 있거든요. 이거는요, raises an interesting question,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as to, 뭐뭐에 대해서. 얘는 about이에요. 뭐에 대해서냐면은 얼마나 많은 줄어드는 band, 무리고요. 무엇에? 현대의 수렵 채집 문화에 줄어드는 무리들이요, in fact, 사실은 descendants다, 후손이다. 무엇에? 농부의 후손이다 이거예요.
농부의 후손이 이거잖아요. 오늘날 현대에 남아있는 굉장히 많은 수렵 채집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원래는 농사를 지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수식을 해줘요. 이 사람들은요, 오직 2차적으로 readapt, adapt가 채택하다, re가 붙었기 때문에 다시 채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에 뭐가 있어요? 원래 수렵 채집하다가, 농업하다가 다시 수렵 채집을 채택했다 이거예요. 뭐로써? 더 유용한 생활 방식으로서요. 아마도 왜 그랬을까요? 뭐한 이후에 suffer from, 고통스러운 걸 겪는 거예요. 뭘 겪었어요? crop failure, 작물이 망했죠. 흉작. 농사 짓기 어렵습니다. 제가 작년에 했던 일 중에서 가장 실패했던 일이 주말 농장이었어요. 정말 많은 작물들이 crop failure, 흉작이 났습니다. 그리고요, dietary deficiency, 이거 지금 식량이 부족한 거예요. 좀 연결이 되죠. 농사를 잘 못 지으니까 식량이 없어. 그리고 기후변화. 기후 한 번 잘못 변하면 농사 싹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부 다 뭐냐면요, 농사 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제 이쯤에서 요걸 합치면은 딱 들어오는데, 수렵 채집하다가 농사가 괜찮아 보여서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수렵 채집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로 돌아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연구 결과 밝혀진 거죠. 무조건 수렵 채집 다음에 농업이 아니라 이런 식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 갑니다. Therefore, 따라서요. 어떤 과정인데요. 무슨 과정이냐? 뭐만 것이고요. term이 원래 뭐뭐라고 용어를 붙이는 건데요. 용어가 붙여질 수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인간 사회의 agriculturalization, 약간 산업화처럼 농업화죠. 인간 사회의 농업화라고 이름 붙여질 수 있는 그 과정들은요, 빈칸이었대요. 적어도 지역적 수준에서는. 자, 그러면 키워드 얘잖아요. 농업화는 빈칸이었대. 농업화는 뭐였을까요? 이 내용에 그대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또 하나. 보기가 매력적이에요. 보기가 매력적이라는 거는 예쁜 말로 매력적인 거지, 꼬아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또 무슨 말이야 그래요. 자, 지금 정답이 뭐냐면요, 우리말로 뭐냐면은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요. 농업화라는 과정은 인간의 역사에서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아니니까 무슨 말이에요? 되돌릴 수 있다죠. 되돌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되돌릴 수 있는 게 뭡니까? 농업으로 왔을 때, 야, 이제 되돌릴 수 없어. 우린 농사 지어야 돼. 이게 되돌릴 수 없는 거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야. 다시 수렵 채집 가자. 맞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농업화는요, 되돌릴 수 있어요. 야, 농사 너무 안 돼. 야, 우리 하지 말자. 우리 차라리 다시 수렵 채집하자. 다시 되돌리자. 라고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내용이 매력적으로 바뀌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수렵 채집 문화는요, 전 세계적으로요, 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갑니까? From A to B가 있어요. 저기 중서부 쪽에 있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에서부터요, 저기 아프리칸 칼라리에 있는 쿵부족까지 이르기까지 주어는 이거죠. 수렵 채집 문화는요,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discard, 버리답니다. 버렸어요. 농업을 버렸어요. 농업을 채택했다가 농업을 버렸다. 요거 합쳐도 되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아마도요, 몇몇의 경우에 이제 그랬다라는 건데요. 그들의 역사에 걸쳐가지고요, 뭐에 반응을 했을까요? 이런 요인들. 예를 들어서요, abundance, 풍부한 겁니다. 뭐가요? 게임이요. 게임은 먹잇감을 말합니다. 또는 사냥감을 말하고, 정확한 사냥감. 사냥감이 되게 많아요. 그럼 뭐하러 농사 지어요? 저거 사냥하죠. 그리고 기후변화, 농사 짓기 너무 어려워요. 그런 등등등의 요인들 때문에 다시 농사가 아니라 수료 채집으로 돌아간 사례들이 이렇게 있더라. 자, 빈칸 다시 한번 볼까요? 정답이 1번이었습니다. 반드시요,
이게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irreversible. 되돌릴 수 없는 게 아니다. 되돌릴 수 있어요. 다시 수렵 채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얘는요. 리틀리가 거의 부정입니다. 저항을 거의 마주하지 않았다. 농업화는 저항 없이 쭉 진행되었다? 아니죠. 필수적이었어요. 적응이 필수적이다? 아니요. 다시 수렵 채집하러 갔어요. 순전히 우연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상관없는 이야기고요. rarely는 거의 아닌 겁니다. subject to 하면은 뭐뭐의 대상이 되다. reconsideration,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재고라고 합니다. 재고의 대상이 아니었다. 재고의 대상이었죠, 사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야, 농업은 안 되겠어. 우리 수렵 채집하자. 이런 식으로 넘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1번까지 풀어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만만치 않았죠? 복습 꼭 해주시고요. 우리도 다음 강 들으시고요. 저랑은요, 5부 강좌에서 또 만날 겁니다. 주연쌤 만나고요. 저 또 만나러 오세요. 감사합니다.